분위기를 송구합니다만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관심과 감동을 보였던 바로 태국의 얘기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8일부터 사흘에 걸쳐서 전 세계 구조대원들이 이 동굴 안에 있는 소년과 코치 전원을 구조하는 이 기적의 성과를 냈습니다. 네. 구조 후에요, 다양한 증언들, 그리고 기쁜 반응들, 그리고 어제는 구조 당시의 추가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 오늘 뉴스파이터 시간에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굴 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동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밑에 보시면 배수관도 보이고요. 아직 물기가 좀 축축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굴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두우니까 곳곳에 조명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나가면서 동굴 깊숙한 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 보시면 저 이제 구조 영상이 공개된 건 이제 처음인데 들것인데. 들것으로 이제 아이들, 소년들, 유소년 축구단 아이들이었습니다. 11살부터 16살까지의 아이들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기억이 17일 정도 있으면서 지쳤을 거예요. 지금 이 동굴 입구까지는 거의 헤엄쳐 정말 사력을 다해서 헤엄쳤을 거예요. 잠수도 한 50분 정도 했대요. 지금 들리는 말, 취재진들 들리는 말로는. 그런데 이제 입구까지 나오니까 거의 이제 탈진이 됐을 거 아니면 그렇죠. 지금 들것에 실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물이 안 차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조대원들이 위에 연결된 선을 잡고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동굴이 험난했음을 알 수 있는 장면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 당시에 이 동굴에 있었던 그 아이들, 유소년 축구단 이 선수들이 몸에 은박지 같은 비슷한 거 아마 저걸로 김복준이 계속 체온을 체온 유지한 유지하고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빙빙 몸을 둘러싸서요. 비닐과 은박지 계통으로 체온을 유지한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저 동굴에서 구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요. 결국은 물입니다. 동굴의 일정 부분 물이 계속 차게 되면 남아있는 공간이 작아지면 산소가 희박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일반적으로 한 12% 이하로 이 산소 양이 떨어지면 네네. 기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을 지속적으로 뽑아낸 이유가 이 물과 이 동굴 위에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지금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전원을 다 구조하고 났는데 그때까지 잘 돌아가고 있던 배수 펌프가 갑자기 망가져 버렸다는 아유, 거예요. 세상에. 만약에 구조하는 중에 그 배수 펌프가 망가졌다면 이 상당한 차질이 초래됐을 그랬을 거라고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네. 하늘도 도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가는 곳곳마다 밑에 그 주황색 배수 펌프가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배수 펌프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물을 빼내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이 배수 펌프가 움직이지 않자 차질이 좀 있었고요. 또 다시 보면 그 위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물들이 바로 그러니까 그 소년과 코치들이 생명수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명수였던 거죠. 지금 저 화면의 아랫부분에 잠깐씩 나옵니다만 이 배수 펌프 등을 통해서 아마 빼내는 물로 추정이 됩니다만 물이 콸콸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물이 계속해서 물이 뽑아져 나오고 아마 저 물은 또 바위 틈으로 폭우가 내려서 바위 틈으로 쏟아져 내린 물일 수도 있어요. 지금 물이 어쨌든 계속해서 바위 틈으로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실제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제일 걱정됐던 분들은 아마 가족분들이란 거 이루 말할 수 없을까. 그런데 지금 그럼 가족들하고 이 구조된 네. 유소년 축구단하고 또 코치는 가족들 좀 만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서로 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제 이 아이들이 동굴에서 한 17일 정도 있다가 지금 구조가 된 거잖아요. 네네. 일단 외견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이 다 건강하다고 합니다만 네. 일명 동굴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굴이라는 곳이 조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습하죠. 아, 굉장히 습하고 네. 그러면은 공기 중에 병원성 진균이 떠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아. 또 박쥐 같은 걸 매개로 해서 박테리아나 기생충이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병에 감염이 됐다면 네. 그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하. 하나하나 이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치앙라이 지역이 여러 병원에 나눠서 일단
격리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뒤에 배경의 이게 영상이 동물병이구나. 네, 영상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밝게 지금 뭐 웃으면서 이제 손을 이제 흔드는 모습도 보이는데 네. 일단 지금 의료진 바로 이 모습이네요. 네, 격리가 돼 어떻게 있죠. 이 아이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들었나 봐요. 딱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네. 아하.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병원 측에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인한 아이들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17일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건강 상태도 좀 양호하고 괜찮다고 합니다만 네. 그래도 한 일주일 가량 정도는 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렇게 취재진들을 향해 V자를 그리는 모습 보면 천생 아이들이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 아이들 중에 저렇게 손도 흔들면 아마 이 유리창 병실하고 지금 유리창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통유리로 지금 격리가 되어 있는데 병실이요. 지금 밖에서 아마 이 기쁨과 또 여전히 마음 졸임으로 이 저 아이들을 바라본 가족들을 향해서 아마 손도 흔들고 이렇게 V자도 그리고 팔도 흔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자세히 보시면 네네. 이 마스크를 쓴 아이들의 눈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옅은 미소까지 보이고요. 아하, 네. 또 이 과정에서 저렇게 지금 핸드폰을 보면서 네.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좀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허 소장님 네. 물론 이 저희가 우려나 상상했던 것보다 지금 외형상은 뭐 건강해 보여 막 기력이 탈진해서 막 쓰러져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야 천만다행인데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트라우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6개월간 정기적으로 심리 모니터링을 계속 할 거라고 하고요. 네네. 사실 저희도 교통사고 나면 꼭 병원에 가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추후에 어떤 후유증이 생길 수 그렇죠. 있으니까. 아하. 그래서 아이들은 지속적인 치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정말 운동하는 이 친구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 것 같은데 네.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정신력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네. 우리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원효대교가 뭐 그 해골물 마실 원효대사, 때 원효대사가 원효대교는 한강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원효대사의 해골물처럼 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아이들이 정말 어른보다 낫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참 백성문 변호사님 참 네. 이게 좀 운명이라 그럴까요? 뭐 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 17일 만에 구조가 됐으면 기쁜 일만 있고 경사스러운 일만 있고 환호만 나와야 될 텐데 이 와중에 또 우울한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17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그 동물원에서 사투를 벌였던 코치 있죠. 액가폰 찬따윈 아, 코치. 예. 그 코치가 사실 먹을 것도 아이들한테 다 미루고 본인이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탈진에 빠지고 막 그런 상황이 있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 코치가 무국적자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무국적자가 왜 무국적자냐면요. 얘 미얀마 출신인데 어렸을 때 이제 고향에 감염병이 돌아서 고아가 됐어요. 세상에. 고아가 돼서 10살 바로 때부터 저분이군요, 이제, 지금. 네. 10살 때부터 이제 사원에 들어가서 승려가 됩니다. 수도승 생활을 하다가 아. 이제 태국 치앙라이에 사는 할머니 병환 소식을 듣고 태국으로 와요. 아하. 그래서 태국에 와서 유소년 축구팀 코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근데 국적은 없죠. 근데 이번에 사실 아시겠지만 그 FIFA 국제 축구 연맹에서 이 아이들 이제 유소년 축구팀이잖아요. 네네. 유소년 축구팀의 가장 큰 꿈이 뭘까요? 월드컵 결승전을 직접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초청을 했습니다. 네. 초청을 했는데 못 가요. 아, 이 코치는 못 가요? 왜요? 국적이 없잖아요. 아, 국적이 없어서 못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또 코치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제 여기 또 보면 그 구조대가 왔을 때 영어로 막 통역을 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네네. 그 아이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걸로. 그렇죠. 아둔이라는 그 영상 아이인데 본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둔가? 이 아이도 난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국적이 없어서 일단은 국적 취득 절차나 이런 걸 밟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월드컵 결승이나 또 하나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전부 초청을 했는데 초청했잖아요. 네. 거기도 못 갑니다. 아, 이 국적이 없으면 못 가는 네. 거예요? 아, 여건이 없으면 세상에. 해외여행 자체가 안 되는 아, 거니까 세상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네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얘기가요. 홍순빈 아나운서 또 있다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면서요 또. 이번에 그 잠수 전문가 중에 좀 알려진 분이 그 리처드 해리스라는 호주의 마취과 의사 겸 잠수 전문가 이제 아, 알고 그래요? 계시죠? 아, 네. 그런데요, 이제 이분이 동굴 잠수. 아, 이분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30년의 동굴 잠수 베테랑이라고 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갈 때는 잠수부로서 그리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의사로서 네. 활약을 했었던 건데. 네. 그런데 그러면 이 분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arry was aware of that.
happened, and as most of you know, that was after they'd all come out of the cave successfully. So it's been a really tough time. 홍순빈 아나운서 정말 기구한 운명이네요. 다 구조 마치고 동굴 빠져나온 직후 부친 별세 소식 들었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호주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이 부친의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구조 작업을 하면서 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았을 텐데 네. 딱 구조를 마치고 나오니까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들었다고 세상에. 합니다. 지금 그래서 슬픔에 크게 잠겨서 지금 호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지금 안정을 취할 예정이라고 아유 하네요. 세상에요. 페리스 씨가 사실은 이제 저분입니다만 김목준 의원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론 보도로 접했잖아요. 네, 네, 네. 구조 과정에서 이 혁혁한 공도 많이 세웠다면서요. 혁혁한 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결정적이라고 볼 수 그래요? 있어요. 네. 이분은 잠수하는 의사예요. 아하. 사실 의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동굴같이 위험한 곳에 잠수해가지고 누구 구조하는 데 주력하는 사람 그 흔치 않아요. 아하, 네. 그런데 이분은 이 동굴 내 이 험난한 수로를 네. 직접 잠수해 들어가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그 아이들이 있던 장소에 도달해서 네. 거기에서 그 아이들의 그 건강 상태, 몸 상태를 체크한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그러니까 한 5km를 본인이 잠수에 들어가서 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 13명의 몸 상태를 체크해 가지고 순위를 정했어요. 누가 먼저 나가고 구조돼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앞순위로 간 사람이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았겠죠. 아하. 그리고 이제 빨리 맨 나와야 마지막에 그런 거를 했던 분인데 네. 아버지 이 구조 이후에 아버지 별세 소식을 들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프겠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이 혹시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조 작업 중간에 태국의 전직 해군 네이비실 요원으로 네. 자원봉사 자격으로 이 구조 작업에 참여했다가 산소 부족 증세로 의식을 잃어서 이송됐다가 결국 사망했는데요. 허 소장님, 네. 그분의 아내분이 뭔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현실은 사실 되게 비극적인데 그냥 남이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부인의 마음은 엄청나게 아플 것 같습니다. 그 당신이 그립다라는 글이라던가 당신을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에서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세상에요. 키스해주냐. 서로 사랑을 잘 표현했던 정말 아름다운 부부였는데 좋은 일 하다가 하늘에 가신 거라 그나마 다행인 게 아닌가 싶지만 아마도 사모님에게는 상당히 큰 비극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지금도 티격태격하는 부부들에겐 저 말이 정말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마치 내 심장인 것처럼 사랑한답니다. 이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요.